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딱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새해 목표를 정하는 방식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패턴 연구소입니다. 목표를 어떻게 정하면 100%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작심삼일이라서 그렇지. 내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하지만 저는 나폴레온 힐의 책을 삶에 직접 적용해보면서 조용히 결론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온 목표 세팅 방식 자체에 큰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목표를 적습니다.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더 벌어야지. 다이어리 첫 장, 노트 첫 페이지에 결심과 다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몇 주만 지나면 그 페이지는 점점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목표를 세팅하는 방식이 우리 뇌의 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힐은 평생 수많은 부자와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서 공통점을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 결국 끝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명한 목표는 예쁘게 적어둔 문장이 아니라 몸과 생각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준입니다. 흔히 하는 새해 목표는 이 정도면 성공하면 좋겠다 하는 소원에 가깝습니다. 반면 힐이 말한 목표는 조금 돌아가도 결국 여기까지는 만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목표를 적는 문장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목표 세팅에만 집중해서 올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목표는 숫자보다 그림이 먼저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올해 매출 얼마, 연봉 얼마, 저축 얼마. 숫자부터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강한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이 힘들어지는 순간 그 숫자는 나를 끌어올리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압박하고 비난하는 잣대가 됩니다. 힐이 만난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어떤 상태로 살고 싶은지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올해가 끝날 때쯤 나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다. 나는 돈을 대하는 생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흘러가는 대로 두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같은 월급을 받아도 쓰는 방식과 남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 나는 같은 회사를 다녀도 내 커리어와 내 자산을 내가 직접 설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상태와 정체성을 먼저 정하면 숫자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숫자만 있는 목표는 달성하면 잠깐 기쁘고 못 달성하면 나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상태와 정체성이 있는 목표는 그 과정 전체를 성장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분명한 목표에는 반드시 숫자와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상태를 정했다면 이제 그 상태를 숫자로 한번 내려와 보아야 합니다. 상태만 있고 숫자가 없으면 감정은 뜨거운데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숫자를 찾으려 하기보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습니다. 올해 안에 순자산을 최소 얼마까지는 올린다. 올해 안에 빚을 얼마까지 줄인다. 올해 안에 월 고정 지출을 얼마까지 줄이고 저축과 투자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올린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나의 전문성을 키우는 공부 시간을 하루 평균 몇 분 이상으로 만든다. 올해 안에 새로운 수입 가능성을 여는 시도를 몇 가지 이상 해본다. 숫자와 기한이 없는 목표는 기분이 좋을 때만 생각나는 소원으로 남습니다. 숫자와 기한을 잡는 순간 뇌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늘려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조용히, 그러나 실제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목표에는 반드시 이유가 붙어야 합니다. 힐은 목표 뒤에 붙은 감정이 사람을 끝까지 가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적을 때 숫자 옆에 이유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올해 안에 순자산을 이 정도까지 올린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 돈이 아니라 건강과 시간을 먼저 이야기하는 집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올해 안에 새로운 수입원을 하나 만든다. 왜냐하면 한 가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삶이 언젠가 나와 가족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나는 올해 안에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와 시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내 안에 쌓인 능력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가 붙지 않은 목표는 힘들어지는 순간 설득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분명한 목표는 힘들어지는 순간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잠깐 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끈이 듭니다. 이제 이 내용을 새해 목표 세팅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노트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맨 위에는 올해를 관통하는 한 줄 기준을 적습니다. 올해가 끝날 때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 나는 돈과 시간을 쓰는 방식에서 한 단계 성장한 사람이 되어 있다. 이 한 줄이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기준이 됩니다. 올해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 여기로 돌아오겠다는 나와의 약속이 됩니다. 가운데에는 숫자로 표현되는 목표를 적습니다. 순자산 얼마, 연소득 얼마, 부채 몇 퍼센트 축소, 저축과 투자 비율 몇 퍼센트,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의 최소 기준. 너무 많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로 신경 쓰고 싶은 숫자 몇 개만 고르십시오. 너무 많은 숫자는 집중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말 중요한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맨 아래에는 행동 기준을 적습니다. 나는 매주 한 번은 숫자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나는 매달 한 번은 나의 목표와 계획을 점검한다. 나는 내가 돈과 시간을 쓰는 방식을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돌아본다. 나는 피곤해도 최소 몇 분만큼은 나 자신을 키우는 일에 시간을 쓴다. 이 한 장이 올해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을 책상 위나 거실, 침대 머리맡처럼 눈에 자주 들어오는 곳에 두고 자기 전에 한 번, 아침에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 마음속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은 올해 내가 세운 기준과 맞는가? 이 소비는, 이 결정은 미래에 내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목표 세팅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목표는 종이에 적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질문으로 살아날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힐이 말한 분명한 목표는 거창한 문장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내 인생의 기준점 하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첫 장에는 두려움 대신 기준을 적으셨으면 합니다. 막연한 다짐 대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장 한 줄을 적으셨으면 합니다. 그 한 줄이 올해를 지나는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의 선택을 조금씩 바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목표를 실제로 지켜나가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함께 나누겠습니다. 50억, 100억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남는 문장 한 줄을 지금 바로 노트에 적어두십시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자 패턴 연구소였습니다.